네, 일단은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것이 우리가 손목을 지나가는 이 정중신경이라는 것이 인대에 의해서 압박을 받아서 생겨나는 질환입니다. 시청자분도 지금 여성분이긴 하지만 실제로도 이게 여성분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거의 한 5배 정도 남성보다 더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증상 자체는 뭐 당연히 손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에게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증상 자체는 손가락이 첫 번째 손가락이랑 두 번째 손가락이랑 세 번째 손가락이 저리거나 이제 감각이 떨어지고 통증이 많이 생기는 그런 증상을 나타내고요. 특히 첫 번째 손가락 같은 경우는 이쪽 한방에서는 이제 어제라는 부위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제 부위가 많이 저리거나 이쪽에 근육이 심해지면은 근육이 빠져서 눌렀을 때 탄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증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청자님처럼 이제 밤에 많이 저린 것도 이런 특징이 되는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를 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손가락이 어디 쪽이 저리시느냐 이게 지금 안 나와 있어가지고 사실은 좀 여러 가지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손가락 위치에 따라서 물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이 저리다고 하면은 앞쪽에 아까 이대현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각근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목 앞쪽에 있는 문제가 생겨서 손가락이 저릴 수도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많이 저리시다고 하면은 척추신경 문제, 특히 잘 때 뭐 어떤 수면 중에 눌린다라든지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잘 때 많이 저린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경추의 어떤 레벨에 따라서 어떤 쪽에 어떤 레벨에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이제 신경을 누르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손이 저린 부위가 또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목의 문제인지 손의 문제인지 아니면 팔 쪽에 있는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치료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2년 전에 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을 하셨다고 하면 아마 증상 자체는 정확하게 치료가 됐다면 증상 자체는 그 당시에는 많이 좋아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또 목 디스크 수술을 하시고 지금 현재 통증이 있고 손목을 많이 쓰셨다고 하면 아마 다시 재발을 하셨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혹시나 지금 뭐 당뇨라든지 혹시 비만이라든지 갑상선 문제가 혹시 없으신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런 어떤 내과적인 공간이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많이 좁아진 상태에서 이런 어떤 내과적인 문제가 같이 병행이 된다고 하면은 그 증상이 훨씬 더 심해지고 통증도 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치료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치료를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이제 손목을 포함한 어떤 근골격의 어떤 저림 증상이라든지 통증을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저릴 비자를 써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도 마찬가지로 손가락이 저리거나 통증이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비병의 범주로 볼 수 있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비병도 종류를 한 6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뭐 행비, 통비, 습비, 열비, 어열비, 허비 이렇게 총 6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비라는 것은 이제 저린 부위가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열이 나거나 이제 땀이 나는 증상을 동반할 때 행비라고 진단을 내리고요. 통비는 이 저림과 동시에 통증이 굉장히 심한 비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의 통증 부위가 고정이 돼 있고 이때는 따뜻하게 해주면은 통증이 완화가 되고 차게 해주면 통증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습비는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올 때 손이 많이 무겁고 묵직한 통증이 있고요. 열비 같은 경우는 손목 부위에 열감이 있고 이제 붓는 느낌이 있고 통비와는 반대로 차게 해주면은 통증이 완화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열비 같은 경우는 기혈이 많이 뭉쳐 있어서 이제 오랫동안 아프고 시청자님처럼 밤에 특히 아픈 그런 특징을 나타내고요. 또 다른 특징이 이제 바늘로 찌르는 듯인 이런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어열비입니다. 그다음 허비는 오랫동안 이제 통증이 심해서 아파와서 이제 퇴행성 변화가 이제 진행되신 건데요. 통증이 심하지는 않으나 많이 움직이거나 무리를 하시게 되면 아픈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이제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이 6가지 분류 중에 2가지를 제가 이제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어열비랑 이제 밤에 통증이 심하시기 때문에 어열비라 그다음 오랫동안 통증을 앓으셨기 때문에 허비 2가지로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치료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혈을 없앨 때는 이제 당연히 이제 한방 약물 치료를 어혈 없애는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어혈 없애는 약물 치료 같이 병행을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셨기 때문에 이거는 봉침 치료로 주변의 인대라든지 근육들을 강화를 하고 면역 세포를 집중을 시켜서 빨리 회복을 시키는 그런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제 수근관의 이제 공간을 이제 확장을 시키는 것을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이제 치료 방법으로 보고는 있는데요. 일단은 주무실 때 지금 굉장히 아픈 게 아마 제일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잠을 잘 못 주무시고 통증 때문에 자꾸 깨시기 때문에 하나 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이제 약국에 나가면 이제 비탄력 이제 탄력 테이프를 이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핑 요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면은 손 쪽에 지금 그림에 자세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은 1차적으로 저렇게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부위 쪽 약간 이쪽을 넓혀준다는 의미로 엄지손가락과 그 다음에 5번째 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약간 늘려주는 느낌을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1차적인 테이핑을 하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정중신경 부위를 시작하는 부위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감아줘서 다시 이쪽을 늘려주는 가운데 쪽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그런 느낌으로 테이핑을 해주시면은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체액의 정체가 이제 수근관의 부종을 이제 야기해서 신경의 압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식습관 같은 경우는 나트륨을 많이 줄이시는 그런 식습관을 가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수술을 하신 게 그 허리 쪽 수술을 협착증 허리 쪽 수술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목이요. 목을 하신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수술을 하실 때 왜 수술을 하셨나요? 아니면 손이 문제가 가장 커서 수술하신 건가요? 아니면 목이라든지 어떤 다른 증상이 있어서 수술하셨나요? 목이 어깨가 너무 저려가지고요. 손은 이제 편의를 준 거는 지금 2년 아직 못 됐어요. 그래갖고 그 했는데도 아프길래 갔더니 저대병원 갔더니 강주 저대병원 갔더니 안 좋다고 그래갖고 8월 23일날 수술을 바로 했어요. 그럼 처음에 이렇게 되신 거네. 그럼 손목 수술을 하셨는데도 크게 이제 증상 호전이 없으셔서 다시 목을 검사를 해보니까 목 쪽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목을 수술을 하셨는데도 아직까지 지금 증상이 좀 남아 있으신 거죠, 그죠? 손도 아프고요. 허리 쪽도 좀 안 좋고요. 허리도 협착이 있어요. 두 번째가. 그래요. 그러면 지금 수술은 어느 쪽 부위 몇 번을 수술을 하신지는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5번, 6번인가 그런 것 같은데 5번, 6번. 5번, 6번 수술을 하셨고요. 그래요. 그 지금 증상이 남아 있으시면 일단은 주변에 있던 신경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해소가 되셨는데 잠깐만요. 원장님 잠깐만요. 그 오개가 두 개를 간을 두 개를 심을 했다가 돼요. 목을 5번, 6번을 간을 여보세요? 네네네. 두 개를 했다가 하더라고요. 그 디스크 수술을 두 군데를 수술하셨다고요? 두 군데. 걔는 두 군데가 거기다 간이다인가 뭐 모르겠네요. 심을 거기다가 했다가 세웠다가 돼요. 수술해가지고. 그래요. 그랬다가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수술을 하시고도 지금 계속 증상이 있으신 거죠, 그죠? 어깨가 막 너무 아파요. 어깨도 아프시고. 무거운 거 들으면 다 아파 보고. 혹시 주무실 때 손가락이 어디 더 재래요. 좀 매듭매듭만 나와 잘잘잘 재리고 막 전경호 같이 그리고 콕콕 막 쑤시고 그래요. 전체가 다 그러신가요? 아니면 특별히? 양쪽 다 그래요. 그때도 5개 손가락이 다 이렇게 저리신 거고요? 네네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봤을 때는 아마 수술 후에도 아직까지 신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자극을 좀 받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주변에 뭐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디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거가 됐지만은 아직까지 주변에 있는 그 척추를 잡아주는 인대라든지 근육이나 신경, 관절 같은 경우는 강화가 전혀 되지도 않고 계속 그걸 자극을 하는 게 몇 달간 아니면 뭐 길게는 뭐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이렇게 진행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양방에서는 뭐 특별히 재활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진행을 하지만 한방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약침 치료라든지 그다음에 봉침 치료 같은 걸로 주변의 염증을 제거를 해주고 그다음 한약 치료를 통해서 인대라든지 근육 관절 같은 거를 강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시면은 아마 손 쪽으로 내려가는 어떤 신경 자극 증상들이 훨씬 더 빨리 좋아지실 거고요. 더욱더 이제 재발을 하지 않고 잘 지내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은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특히 MRI 사진을 꼭 들고 가시고요. 어느 부분 수술을 하셔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상태를 보고 이거는 어느 정도 치료를 하셔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셔야 되는지 그런 거를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